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공부하고 이화여대 약학대학에 합격한 임지수입니다. 우선 메가스터디 학원이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대형 학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검증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시 공부를 많이 해보지 않았고 또 공부를 오래전에 놔왔다가 다시 시작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교재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정확히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요. 이때 상담을 갔을 때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1년 커리큘럼이 굉장히 실과 같고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이 커리큘럼 덕분에 훨씬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매월 제공해 주시는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수우 모의고사, 수리논술 모의고사, 퀄 모의고사 등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수 우선 선발반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이 컨텐츠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쭉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무렵에는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제가 실제로 선택을 해서 공부해야 될 정도였어서 메가스터디 학원이 양질의 컨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서를 작성할 때나 공부할 때 타 학원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메가스터디 학원에는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수시 지원 시에도 입시 선생님께서 저의 내신과 생기부를 자세히 분석해 주셨고 메가스터디 학원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시 지원한 결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전 모의고사를 본 후에 제공해주는 분석표를 통해서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학습 계획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전 모의고사와 1일 수학 30제가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이전에 풀었던 모의고사들을 반복해서 다시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때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와 수 모의고사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수 모의고사의 경우 기존 기출문제의 변형이었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왔을 때 제가 긴장을 덜고 개념의 응용 방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수 모의고사와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최소 4번 이상 반복해서 풀었기 때문에 제가 문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미적분 선택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의 경우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 나오는 연계 제재들을 확실하게 다루어 주었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험으로 연계의 제재들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현역 시절에 국어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는데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훨씬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탐구 과목의 경우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험 문제들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저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틈틈이 가지고 다니면서 개념을 복습하여서 남들보다 훨씬 부족했던 공부 시간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1일 수학 30제의 경우 저는 총 12권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이 공책을 통해서 저는 수학 문제 하나하나를 자세히 분석하고 같은 개념을 반복해서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들을 스스로 분류해 놓으니 제가 10월쯤에 가서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복습하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공책은 크기가 꽤 작아서 저는 어디에든 소지하고 다니면서 틈틈이 수학을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9월 모평 이후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계속 틀리기도 하고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눈앞이 굉장히 캄캄했는데요. 체력이 한계에 다다라서 몸이 계속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수능이 끝난 날 밤 또는 수능 다음 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울고만 있다면 분명히 그 다음 날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능은 기한이 정해진 시험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제가 결과가 어떻든 저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을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자신 있는 과목이나 익숙하지만 계속 암기해야 하는 과목을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특강, 영어 지문을 읽거나 지구과학의 암석 종류를 암기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 감정을 다스리고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10월이 지나가고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저 스스로가 슬퍼할 시간도 없이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본다면 매일매일이 수능 전날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한다면 감정적인 기복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이 수많은 가능성 중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맞을 확률이 99%라도 스스로를 절대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1% 때문에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부정적인 감정 속에 가두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훨씬 더 큰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원하는 것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임하시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룰 수 있는 것만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임하시길 바랍니다.